네, 안녕하세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75주년 워싱턴 회의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나토는 대서양 기구잖아요. 대서양 이쪽 저쪽. 동서양 쪽. 그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핵심 연결고리다. 그게 이번에 이제 워싱턴 나토 회의에서 이렇게 드러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업적인데, 그 평양의 그 인간 도살자들을 위해서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 지상 발사 ICBM,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 이 미국의 그 핵 미사일 중에 평양행 전용 핵 미사일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윤 대통령 얼굴이 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헷갈리죠. 뭐냐면 이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 국방, 군사 지정학, 경제 이런 건 기막히게 풉니다. 그런데 국내의 이 정당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민감한 사회 문제 이런 데서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먼저 이 서방의 국제 무대, 서방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서방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풀어간 거, 이번에 나토에서 풀어간 거 한 서너 장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토의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나토의 그 퍼블릭 포럼에서 기조연설이었을 거예요. 기조연설을 할 때 제일 처음이 이제 6.25 때 당시 12개였던 나토 회원국 중 10개국이 피를 흘려 한국을 지켜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2개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흘린 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 나라 생기자마자부터 관계가 있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이제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지금도 많은 나토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및 영내 안보의 든든한 토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온 74년 역사의 유엔군 사령부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이 참여를 확약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 이제 그 참여 확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덴마크하고 독일이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빗장을 닫아 걸었죠. 문재인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종전 협정으로 바꾸자 그랬죠. 휴전 협정을 종전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전시기구이기 때문에 휴전 상태가 종전 상태로 되면 북이 정상국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집니다. 그럼 북에서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문재인은 참 대단한 업적이 될 뻔했는데 어떻게 막아졌습니다. 그때 그거 막으려고 바깥에서 제하에서 떠든 건 조성환 교수님하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군 사령부 얘기를 꺼내죠. 나토 국가들이 지금 유엔군 사령부에 나토 유럽 국가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무슨 급변 사태가 생기면 한반도에서 다시 기여하겠다라고 확약해 놓은 상태다. 감사하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이 워싱턴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숄츠를 만났죠. 그래서 숄츠가 독일도 그 유엔군 사령부 확약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둘이 악수하고 둘이 따로 나가서 춤은 안 춘 것 같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런 이야기가 퉁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패거리를 지어 국제 질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부인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규정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황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즉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사고를 치니까 제가 전체주의 쿼드라고 부르는.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그러니까 unilateral change by force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change of the status quo by coercion,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용어는 처음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인 게,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드니 사일러가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 그걸 제가 확대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북핵은 강압용이다. 이건 시드니 사일러인데 무슨 강압, 누구에 의한 강압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걸 해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말을 그동안 해왔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북핵의 진짜 오너는 중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강압, 미군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다.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야, 너희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중국밖에 없어 라는 심리적 강압을 가하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남중국해 대만 먹으러 움직일 때 너희 저기 주일미군 주한미군은 그 엉덩이 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군사적 강압을 하는 거다. 그래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해왔는데, 뭐 저의 얘기랑 상관없이 뭐 바쁘신 윤 대통령이나 그 고매하신 그 무슨 브레인들이 백모 세뇌 탈출 같이 험한 거 보겠어요, 제아에. 어쨌거나 어떻게 뭐 그 같이 그런 용어가 통일돼 나가는 느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예, 굉장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 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이 우리 서방 국가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그 수장으로서 이 국제사회에 가서 이제 그 외교, 안보, 군사지정학, 경제 이런 걸 다룰 때는 정말 빛이 나요. 뿌듯하고. 그런데 그냥 국내 정치만 들어오면 그냥 이게 좋게 말해서 어떻게 말해야 돼? 공력이 부족하다 그럴까, 역량이 부족하다 그럴까, 아니면 국내 정치가 워낙 판이 더러워서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럴까, 아무튼 복잡합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푸념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정치에선 조선일보 한동훈한테 엎어치기 당하고 뭐 목조르기 당하는 수준이냐. 해외 나가서 이 외교, 안보, 군사지정학 다룰 때는 이렇게 막 그냥 빛이 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참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얼굴 때문에 기이한 심리적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 국내에서 잘했으면, 아니 해외에서 잘했으면 국내 정치도 좀 아주 지능적 전략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못해.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무능한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정치상에서의 그 권력 게임에서 무능한 것 같으면 해외에 나가서 저기 외교, 안보, 군사지정학 게임도 무능하게 풀으면 저 못난 대통령하고 치우겠는데 그건 또 엄청나게 잘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해석해야 되냐. 저도 골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간에 윤석열의 외교, 안보, 글로벌 군사지정과 경제에서의 업적은 앞으로 이거는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겁니다. 예, 그거에선 족탈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나경원이 재밌는 발언을 해요. 한동훈 탄핵 미끼 던지며 대통령 협박하는 듯. 한동훈 좀 인간이 돼야죠. 예, 김 여사가 보낸 그 5개 메시지 익십, 예, 그거 참 읽어보면 참 가관이더만. 예. 여기 저는 입이 아파서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경원이 한동훈을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이 한동훈이라는 단어를 조선일보로 바꿔도 돼. 조선일보 탄핵 미끼 던지며 대통령 협박하는 듯. 요새 강천석, 양상은 뭐 피시즘 만났지. 뭐 탄핵 안 당하려면 성렬아 너 백기 들고 헌법 고쳐야 된다. 뭐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그리고 한동훈이 엄청 띄우고. 이런 난잡한 국내 정치를 틀어주지 못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역량의 한계 때문이냐, 아니면 이른바 소위 보수 진영이 이 빌어먹을 놈의 토양, 체질, 그리고 이쪽 진영의 인재 부족 때문이냐.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도 헷갈립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뭐냐면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고 미 핵 미사일에 평양 전용 미사일을 배정시킨 거예요. 핵 협의 그룹이 작성한 핵 작전 지침을 서명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살벌한 겁니다. 핵 작전 지침을 이렇게 서명을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급변 사태 때 미국이 핵무기 쓰고 또 미군이 재래식 병력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비핵 병력 동원하고 한국군 또 비핵 병력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북을 말아버리겠다라는 얘기니까 살벌한 그런 그 작전 지침에 이제 완전히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이 생긴 지 한 1년 남짓한 기간에 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작전 지침에 의해서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 중에 얘들은 평양 거야. 평양엔 꼬리표를 단 전용 미사일이 배정된 거예요. 이게 이 소리입니다. 핵 자산 한반도 임무 배정 의무를 문서로 못 박았다. 이게 이 소리예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타우루스 그러면 무슨 공군기지에 있는 뭐 몇 번 타우루스는 뭐 북한의 어느 소재에 어느 방카 어느 지하기지 이렇게 배정돼 있다고요. 이게 군대는 그래요. 유사시를 위해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중발사 핵순항 미사일이나 공중발사 핵폭탄은 기동성이 높은 물건이라 유연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게 배정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배정을 하면 어딜 배정하는 거냐면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땅에서 발사하는 미니트맨 ICBM 여기에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일로 몇 번에서 발사되는 건 평양, 사일로 몇 번에서 발사되는 건 평양, 사일로 몇 번에서 발사되는 건 평양, 이런 식으로.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 살벌한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트라이던트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군축 때문에 몇 번 잠수함, 오하이오 클래스 몇 번 잠수함에 몇 번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건 평양, 이렇게 배정된 거예요. 저게 지구 어디든지 가거든요. 저거. 태평양 쪽에 나와 있는 트라이던트 오하이오 잠수함의 트라이던트 SLBM 그 구덩이 발사관 몇 번 평양, 몇 번 평양. 이건 뭐 차마 제가 평양 것들한테 축하드립니다. 이 말을 못 하겠네. 네, 그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 윤리를 저버린 아주 끔찍한 얘기라서 그 말은 못 하겠는데, 평양엔 꼬리표를 딴 전용 핵 미사일이 배정된 거예요. 이게 그 뜻이라고요. 이거는 나토에서 얘기되는 핵 공유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살벌한 조치입니다. 나토의 핵 공유는 전술 핵폭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외교 노름이냐면 결국 누구 핵폭탄 써? 미국 거 써. 마지막 최종 결정 누가 해? 미국이 해. 그럼 핵 공유가 뜻이 뭐야?
그거 미국이 핵폭탄 쓴다고 했을 때 유럽 자존심 살려주려고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 공군기들 중에 몇 개, 너 핵폭탄 나를 자격 있어. 너 핵폭탄 나를 자격 있어 해서 가짜 면허증 미리 나눠준 거야. 유럽 국가들의 공군기들한테 서티피케이션을 미리 준 거예요. 거기엔 유로파이터도 받았어요. 아마 라팔도 몇 대 받았을지 몰라. 그 자존심 살려주려고. 그 베베 꼬인 유럽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외교 노름이에요. 나토식 핵 공유는.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한국도 유럽처럼 핵 공유해야 됩니다. 핵 공유해야 됩니다. 웃기는 것들이지.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아니 한국에서 핵폭탄 공유를 하려면 여기다가 전술핵 폭탄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오산기지나 군산기지인데 그게 중국 본토로부터 산동으로부터 불과 400km예요. 죽잔 소리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핵폭탄이니까 모든 전술 핵폭탄은 비행기 투하 핵폭탄이거든요. 이건 모빌리티, 이동성이 강하잖아. 괌이나 이런 일대에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돼 있는 거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 ICBM 사일로 몇 번이 평양행이다라고 배정해 놓는 거 미리. 너희는 여차하면 평양 때려. 그 다음에 저기 오하이오 클래스 그러니까 전략 핵잠의 발사 튜브 몇 번이 평양행이다라고 미리 배정해 놓는 거. 평양행 꼬리표를 딴 전용 핵 전략 미사일이 배정된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 푸틴이 오줌을 지릴 사건입니다. 야 너희 말이야 북한 내세운 불장난 꿈도 꾸지 마. 우리 거기 전략핵 미사일 뭐 전술핵 폭탄 그 이전에 전략핵 미사일이나 저기 SLBM이나 ICBM으로 조져버릴 거야 임마. 우리 핵전쟁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 북한 내세워서 핵 장난하면 우린 바로 핵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미국의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이 사건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국내 정치만 보면 뭐 윤빠 하겠어요. 근데 뭐 이주호 같은 사람 저 교육부 장관 올려놓는 그런 대통령인데 내가 좋아하겠어요. 국내 정치만 보면. 이거 김행이 이런 여성을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국내 정치만 보면 좋아하겠냐고. 근데 외교, 안보, 글로벌 군사지정학, 경제 이건 잘 풀어요. 이건 백모가 인정을 합니다. 이 교만하고 거친 백모가 인정을 해요. 네. 이번에 이겁니다. 완전히. 예.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확실한 핵동맹 혹은 핵기반 동맹이 됐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하도 이 전술핵 재배치하라 뭐 자체 핵무장하다 이 말이 듣기가 싫어하고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단어가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로 아마 국내에서 처음 썼을 거예요. 이걸로 한국의 그 핵협의그룹 만들었을 때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이 됐습니다. 핵동맹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게 작년 4월 이후니까 이제 한 15개월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 오리지널 그 채널이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나한테 왜 저거 돈 안 보내주지? 지적재산권 사용료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뉴시스는 한미 핵동맹 과시. 뉴시스도 나한테 돈 좀 보내줘야 돼. 동아일보 한미동맹 핵 재래식 통합으로 핵과 재래식을 통합해서 핵과 비핵을 통합해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동아일보도 돈 좀 보내줘야지. 핵동맹 핵기반 동맹이란 말이 이제 일반화된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한미동맹이 핵동맹이다. 핵기반 동맹이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한동훈이 너 철딱선이 없어서 트럼프 당선될 줄 알고 간에 바람 들어갔고 뭐 재처리 능력, 잠재 능력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네. 이번 회의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하나로 이게 하나다라는 그런 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태평양과 대서양의 그런 그 연결, 그 핵심 고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숄텐베르그 저 나토 사무총장이 마지막에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hinese exercise together with the Belarusian forces in Belarus is part of a pattern. It just confirms how authoritarian regimes are aligning more and more, and also how China is coming closer to NATO in Europe, in Africa, in the Arctic, and elsewhere. This fits into the pattern we have seen, also with a closer alignment between China and Russia, but now also China and Belarus. And of course it also fits into the pattern of authoritarian powers working closer together in support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 neighbor to Belarus. We need to remember what kind of regimes we are speaking about. We are speaking about authoritarian regimes. China is oppressing its own people, cracking down on democratic voices, crushed actually democratic voices in Hong Kong, more assertive behavior in the South China Sea, threatening neighbors, threatening Taiwan, and China is conducting a huge military build-up with no transparency and investing heavily in new modern missiles, nuclear weapons. So again, the fact that they are aligning more and more with Russia, with Belarus, just fits into this broader picture of authoritarian powers working together. And of course that makes it even more important that we then work together with our partners also in the Indo-Pacific. 중러북이 이 그 전체주의 쿼드 애들이 그냥 딱 단일 대우를 이루고 이렇게 나가니까 나가면서 유럽에서 우크라 전쟁을 중국이 와서 돕고, 아니 벨라루스 그건 러시아랑 거의 같은 국가인데 거기에서 중국군이 와서, 그러니까 나토 보라고 중국이 도발한 거예요. 멍청한 놈들이 또 요번에 벨라루스에 가서 군사훈련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쟤들이 저렇게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그 전체주의 코드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유진영을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데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결의 고리가 대한민국일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 나토 공동성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 결정적 배후 (decisive enabler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 소위 한계 없는 파트너십의 바탕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가려는 시도에 대해 일체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무기 부품이 될 수 있는 민군 겸용물자, 장비, 군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근 유럽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전쟁인 우크라 전쟁의 배후 노릇을 하는 경우 유럽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및 평판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야, 너희가 러시아의 배후인지 알아. Decisive enabler. 이네이블러가 조력자가 아니에요. 배후예요, 거의. 예. 이거 마쿠, 배후 이런 컨셉이라고요. 조력자 정도의 컨셉이 아니에요. 너희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의 배후인 줄 알아. 근데 그 짓 해놓고 너가 앞으로 유럽과 잘 지낼 것 같냐? 너 각오해 임마. 이 소리잖아요. 26조가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에. 25조는 오히려 북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은 러시아에게 포탄, 드론 등 직접적 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기름을 껴얹고 있다.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태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무수히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다. 우리는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의 밀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그 공동성명에 25, 26이 나란히
북한, 중국 이걸 두들겨 패고 있다고요. 근데 둘 다 우리 이웃이네. 가장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래 참 한국이 얼마나 팔자가 셉니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나토는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예, 중국 외교부는 이를 냉전적 사고방식, 이런 냉전적 사고방식 이런 얘기 누가 잘 쓰더라? 민주당 쪽에서 잘 쓰죠. 예, 편견, 중상모략, 도발로 이루어진 성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토는 증거도 없이 미국이 날조한 허위 정보를 지속 유포하면서 중국 유럽 관계에 도발하고 중국 유럽 협력을 파괴하고 있다. 나토가 유럽이구만. 쥐들이 러시아를 뒤에서 움직여서 부추겼기 때문에 유럽이 반중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스티븐 코킨이 그 얘기하잖아. 이거는 중국의 전략적 대참사다.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럽과 미국을 갈라치기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바람에 유럽이 반중으로 확 돌아버렸다. 이거 스티븐 코킨이 몇 달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몇 년 전, 한 1년 전부터. 공부 좀 하셔. 중국 외교부. 왜 이렇게 무식해? 나토가 미국의 전략에 맞추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행태이다. 뭐 참 말은 참 굉장히 잘 주워 섬기죠. 예.